반갑습니다. PSLab의 송희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퀵의 제4강 현수준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시그마 수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강의에서 Y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결론으로 데이터 수집 계획의 활동 내역을 좀 얻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세스로부터 Y 값을 하나하나 얻게 되면 그것이 쌓이겠죠? 그러면 성과 표준의 잣대를 통해서 불량률과 수율을 우리가 가늠하게 됩니다. 또 그를 통해서 시그마 수준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값을 또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전에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 신뢰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방법론 디맥의 제6강 측정 시스템 분석 동영상 학습 자료를 참고하시면 내용에 좀 도움이 되고요. 특히 현 프로세스 능력 평가도요, 문제 해결 방법론 디맥 제7강에서 동일한 내용, 프로세스 능력, 공정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맥 제7강에서는요, 시그마 수준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내용 설명이 좀 생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 과정하고요, 또 디맥 7강하고 같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학습을 하시면은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시그마 수준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규분포를 이렇게 작성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망소 특성입니다. 이 평균이 작기를 희망하는 그런 특성이면 우리가 규격은 USL을 갖게 됩니다. 이때 X바와 USL 사이에 거리에 표준 편차가 몇 개 들어가느냐가 시그마 수준의 정의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6개 들어가니까 6 시그마 수준입니다. 네, 이럴 때는 수학적으로 벗어난 면적이 2ppb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S1이 더 펑퍼짐해졌어요. 평균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거리는 일정한데 편차는 더 적게 들어가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2.5개 들어가기 때문에 2.5 시그마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3포는 가만히 있고요. S1으로 평균이 작은 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거리가 늘어나니까 표준 편차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4개 들어가는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4 시그마 수준이 되겠습니다. 4 시그마 수준. 이와 같이 평균과 표준 편차 둘 다를 동시에 고려한 매트릭이 바로 시그마 수준이에요. 굉장히 편리한 단위죠. 그래서 시그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우리가 보통 분포를 볼 때 두 개의 파라미터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그를 동시에 규격과 대비해서 측정해주는 아주 편리한 측정 수단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측정 방식에는 그 시그마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시에 USL이라고 가정하고요. 망소 특성입니다. 표준 편차는 S고 평균이 X바입니다. 이때 규격을 벗어나는 면적이 10%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를 우리가 설정해서 또 이를 통해서 뭔가 시그마 수준과의 연관성을 또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는요, 본 과정에서는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요. 자, 필요하신 분은 확증적 자료 분석 16강 표준 정규 분포 학습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일단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시려면 확증적 자료 분석 제16강 표준 정규 분포 학습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는 정규분포를 표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인 그런 정해진 분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정규분포는 전부 다 이와 같이 표준 정규분포로 매핑이 가능해요. 원래 우리가 얻은 분포에 각각의 X값들이 존재하겠죠. 그들의 평균은 X바고, 그래서 각각의 X들은 전부 다 이 Z값으로 전부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해석하고 필요에 의하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 네, 바로 이 시기에서 전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X바가 들어가고요. 이 원래 분포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각각의 개별값들, 요 개별값들을 갖다 올려놓으면 그것이 Z값으로 해당되는 대응하는 Z값으로 바뀌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보면 Xi와 X바 그 거리죠. 차이값이니까 거리를 S로 나눠주니까 이 거리 사이에 S가 몇 개 들어가는지 그게 Z가 되는 겁니다. 근데 XI는 USL도 하나의 XI가 되는 거죠. 이 X축상의 하나의 값이니까. 그래서 XI 대신에 USL이라는 X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래서 USL의 Z값을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봤을 때 USL과
X바, 평균 사이에 편차가 몇 개 들어가냐의 개념이니까 결국 USL이라고 하는 값을 표준화시키면 그 값이 뭐다? 네. 시그마 수준의 정의와 정확히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USL을 바로 표준화시키면 시그마 수준이 됩니다. 네, 편리하죠. 자,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런데 양쪽 규격 같은 경우 USL과 LSL이 존재해요. 그러면 분량을 우리가 왼쪽에도 존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 수준을 계산할 때는 그 면적, 분량률을 띄어서요, 오른쪽으로 다 옮겨놔야 됩니다. USL로 우리가 설정해놓고 전부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분량을 띄어서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 분량률이 늘어나니까 USL은 왼쪽으로 좀 밀려나겠죠? 근데 그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USL이 얼마인지를 알면은, 그리고 망소 특성이고 USL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면 바로 표준화시켜서 정기분포이고 망소 특성이고, 그러면 USL이 존재하니까 그걸 표준화시키면 바로 시그마 수준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양쪽 규격일 경우는 이쪽에 분량률을 띄어서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원래 규격이 왼쪽으로 약간 밀려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럼 새로운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표준화가 못 되니까 시그마 수준이 바로 계산이 안 돼요.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10%라는 분량률을 알고 있다. 그러면 10%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고요. 표준 정기분포상에서는 평균과 편차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요 x값을 할 때 요 면적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면적을 알 때 이렇게 거꾸로 역 방식으로, 원래는 이제 x를 갖고 잘라주는 왼쪽 면적을 계산하는 게 순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역방향으로 면적을 품는, 면적을 가지고 그 자르는 x값을 찾아주면, 그 x값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거 분량과 수율이니까 그걸 자르는 역으로 요 면적을 갖고 거꾸로 x값을 찾아주면 그 x값은 바로 표준화하기 전에 USL의 표준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시그마 수준이 됩니다. 다시 USL을 바로 표준화시키면 그게 시그마 수준이고요. 또는 USL 값을 모르면 수율을 갖고 역누적으로 거꾸로 방식을 가지고 함수가 있겠죠. 그 함수에 넣어서 거꾸로 수율을 가지고 x값을 찾아주면, 즉 z값을 찾아주면 그 역시도 시그마 수준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일반적으로 시그마 수준을 수율을 알면 그 수율을 역누적을 통해서 이 z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모든 우리가 얻어지는 y값들에 대해서 그 수율을 얻게 되면 돼요. 예를 들면 정기분포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USL까지 적분을 통해서 수율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 규격을 알면 왼쪽부터 요까지 규격 면적을 구하면 그게 수율이니까요. 그래서 역누적으로 z값을 구하면 되고, 개수형의 분량 특성은 분량률이 얼마면 전체 100에서 빼주면 수율이 되죠. 그 수율은 바로 역누적으로 z값을 구할 수 있고요. 결점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DPU 방법. 요거는 문제 해결 방법론 디맥의 제 7강에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DPU 방식은 이제 포화성 분포에 의해서요, 요 DPU를 계산해서 익스포넨셜을 마이너스 해주면 요 자체가 수율이 됩니다. 포화성 분포의 식에 의하면. 그래서 그 수율을 그렇게 DPU를 통해서 수율을 얻어서 역누적으로 계산하는. 또 DPU 방식은 전체 기회당 평균 결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결점수는 100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개당 최대로 발생 가능한 기회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오는 거는 결점으로 카운팅을 못해요. 3개다 그러면 최고 결점수는 3개죠. 그래서 이거는 분량률의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1에서 빼주면 그것이 바로 수율의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DPO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역누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또 수율에는 이제 초기 수율, 누적 수율, 표준화 수율, 최종 수율이 있죠. 초기 수율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스텝을 한 방에 지나가는 거죠. 제작업이나 어떤 분량이나 이런 거에서 제거되는 이런 개수 말고 한 방에 통과될 수 있는 그 수율을 바로 그 초기 수율이라고 그럽니다. first time yield라고 그러죠. 누적 수율은 그 first time yield를 계속해서 곱한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실질적인 직행률이라는 그런 표현하고 동일한 수율이 되겠습니다. 표준화 수율은 누적 수율이 만약에 4개를 곱한 거면 4분의 1승을 해주는 평균적인 개념의 수율이고요. 최종 수율은 중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시작과 끝만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비율을 따진 것이 이제 최종 수율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방법론 디맥의 제 7강
프로세스 능력, 공정 능력을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수율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 수율을 통해서 영누적으로 시그마 수준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예를 좀 들면요. 뭐 오류율, 불량률 이렇게 네거티브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채택률, 양품률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은 수율 개념이니까 바로 수율로 오고요. 또 오류율, 불량률로 우리가 평가했다 그러면 1에서 빼줘야죠. 그러면 수율 개념으로 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87%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영누적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확률 분포의 정기 분포. 네. 그래서 평균은 0, 표준차는 1. 여기에 영누적으로 87%면 수율이 0.87이 됩니다. 자, 0.87에 대해서 영누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네, 1.126 시그마 수준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바로 금방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됐죠? 거기에 뭐 1.5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데이터라 그러면. 그래서 뭐 2.63 시그마 수준이다. 이렇게 단기 시그마 수준으로 보통 표현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계량형의 망목 특성이다. 이런 예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그마 수준 계산법, 뭐 개수형의 불량 특성, 결점 특성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면요. 미리 우리 미니템에서 제공되는 그런 데이터를 좀 가져왔어요. 캠축.mtw. 거기에 공급업체 2라고 하는 데이터가 일단 정기분포가 가능한지 좀 보고요. 네, 공급업체 2 네, 0.615로 정기분포하네요. 그렇죠? 자, 정기분포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수준을 계산을 해보면요. 품질 도구에 공정 능력의 정기분포 여기 들어가서 공급업체 2 자, 한 개씩 데이터가 수집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규격은 600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598 규격 상하는 이제 602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추정치에서 이건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은 이제 시그마 수준을 보겠다. 벤치마크 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게 되면 전체 공정력이 이제 0.55 시그마 수준. 요것을 우리가 시그마 수준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1.5 장기 데이터면 1.5를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는 우리가 이제 직접 계산을 한다 그러면요. 전체 능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 벗어난 양이 지금 289,454.39 ppm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89454 자, 직접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분포에 정기분포 가서요. 전체 벗어난 양이 289454예요. 그럼 이거 1에서 빼주면 그게 수율이 되겠죠. 이게 이제 분량 ppm이니까 그 계산을 조금 해줘야겠네요. 네. 계산기에 자, 저장 공간을 C4로 보고 자, 1 마이너스 지금 요게 28만이니까요. 확률로 따지면 이제 0.6개 가야 되니까 28, 289, 0.289, 454, 454.39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빼주면 요게 ppm이니까 확률로 따지면 분량로 따지면 이제 28.94%가 되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확률로 따지면 0.2가 되겠죠. 0.289. 자, 이렇게 빼주면 네, 그 값이 여기 나타났죠? 예, 요게 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율 값을 이제 복사를 해서요. 계산의 확률 분포의 정기 분포. 여기서 수율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영누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네, 0.5549, 약 0.56 정도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을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얻은 내용 0.56 정도, 0.5 그렇죠? 네, 동일한 값을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보통 하게 됩니다. 자, 잠깐 돌아가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량 특성 요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고 바로 또 결점 특성에 대해서도 시그마 수준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미니탭에서 제공되는 이항 포화송 분석.mtw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화가 매일 뭐 1908건, 1912건 이렇게 분모가 형성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준 전화 응답이 432건. 이게 분량 건수죠. 요 부분에 요거가 분량률입니다. 요 부분에 요거 분량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시그마 수준을 계산하면 품질 도구의 공정 능력 분석의 이항 분포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분모분의 분자입니다. 분자는 무응답이고 분모는 전체 통화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공정 Z라고 하는 0.7507이라는 시그마 수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또 합산해서 계산을 해주면요, 이거 전체를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먼저 합을 좀 구해볼게요. 무응답 통화수 취약 부분 길이 전체 통계량을 이건 모두 제거를 해버리고 합만 좀 구해볼게요. 합. 자, 합을 구하면 전체 통화수가 38,264 중에 무응답이 8,664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따지면 자, C6에다가 좀 입력을 하겠습니다. 즉 8664를 나누기 38264 자, 이렇게 하고 요게 불량률이죠. 요걸 1에서 빼주면 수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율을 계산하면 요걸 복사해서요, 역누적으로 계산하면 시그마 수율이 된다 그랬죠. 확률분포에 정규분포에 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역누적으로 계산하면 0.7506 이렇게 되죠. 0.7506. 여기 보시면 우리가 0.7507 반올림해서 네,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관리도, 그 다음에 현재 능력과의 관계, 요런 세세한 설명들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문제 해결 방법론 DMAP 제7강 프로세스 능력, 공정 능력 그 학습 동영상을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점 특성에 대해서는 바로 요 길이 132m 중에 결점이 단위 길이당 2개 생긴 거죠. 그러니까 132분의 2개 이런 식으로, 또 133m 중에 4개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위 길이당 결점의 어떤 비율, 이것이 DPU입니다. DPU. 그래서 DPU를 계산하려면 역시 전부 합친 개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12,406분의 329를 하게 되면 그게 DPU가 되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좀 해보면요. 자, C6에 좀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29 나누기 12,406. 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DPU는 0.026519 단위 길이당 요 정도 개수만큼 결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미니탭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자, 포화성 분포죠. 그래서 결점 취약 부분 분모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DPU가 0.0265 동일하게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0265. 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수율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선 이제 기회라고 하는 부분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DPU만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시그마 수준이 없죠? 그래서 별도로 시그마 수준을 계산하려면 exponential minus DPU 그렇게 계산해서 역누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요게 DPU니까 요거를 exponential minus DPU 자, C6에다 계산을 합니다. EXP 가로 열고 마이너스 DPU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네, 여기다가 괄호 좀 닫아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요게 수율이 됩니다. 이 수율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네, 역누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정규분포에 네, 여기다가 동일하게 갖다 붙이면요. 시그마 수준은 이제 1.94 시그마 수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를 한 개로 본다 그러면 DPO로도 볼 수 있겠죠. 기회가 하나라 그러면 이 DPU가 곧 DPO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1-DPO에서 나오는 값을 갖고 역누적으로 해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그런 뭐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시그마 수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정리되는 어떤 상황, 그 템플릿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저희가 섬세하게 작성된 그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그 홈페이지 ps-lab.co.kr 또는 네이버 카페 오버시그마 거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메일을 상세하게 작성된 템플릿은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